이태원 참사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열차를 타기 위해 무리하게 달리다 문에 끼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달 25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던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은 조금씩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기 공급이 되지 않고 과일을 보관할 곳조차 없어 상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3일 0시 기준 대구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담병상 가동률은 대구와 경북 모두 30%대를 기록했습니다. 영주 부석사의 안양루와 범종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하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 온다는 건데요. 배차 간격이 길지는 않지만 이 출퇴근 시간은 타려는 지하철을 놓치면 다음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시간에 오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급하게 뛰어서 타는 경우도 있는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하철 문에 신체나 소지품이 끼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8시, 대구 지하철 상인역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출근 등교 시간에 맞춰 여유롭게 지하철을 타지만 몇몇 아슬아슬하게 도착한 사람들도 보입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계단에서부터 열차까지 쉼없이 달려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억지로 들어오다 신체 일부가 끼이기도 하고 우산 끝부분, 옷자락, 가방끈 등이 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방금 제가 뛰어내려왔는데 제 앞에 사람은 탔는데 저는 못 타가지고 조금만 더 일찍 올 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 닫힐 때 타면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급하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급하게 막 뛰어오시니까 넘어지실 것 같고 그럴 거면 조금 더 일찍 나오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최근 2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지하철 끼임 사고는 모두 55건입니다. 이용객이 더 많은 서울에서는 같은 기간 242건의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사나흘에 한 번씩 사고가 나는 셈인데 주로 급하게 타고 내리다가 발생합니다. 지하철 이용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면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열차 출입문이 열리거나 닫힐 때 무리하게 이용하지 마시고 운행 중에는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고 내리실 때는 열차가 정차하면 천천히 내려주시면 더욱더 안전하게 대구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걷다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틈에 발이 빠지는 사고도 종종 벌어집니다. 대구에서도 올해 2건 발생했고 서울에서는 지난 2년간 141건의 발빠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자의 절반 이상이 20, 30대로 스마트폰을 보며 승하차하거나 음악을 듣다 안내방송을 놓쳐 뒤늦게 부랴부랴 내리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역의 지하철 운영 등을 맡고 있는 지역교통공사 등은 끼임 사고와 발빠짐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센서가 작동해 열차가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유를 가지고 승하차하는 등 안전을 위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안전을 주제로 한 기획 취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산업재해에 대해 짚어볼 텐데요. 모든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매년 약 800명의 노동자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산재 사망 사고는 우리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부실한 관계 법령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을 지켜주기에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보도에 이재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 맨홀에서 50대 노동자가 유량계 검침을 하던 중 숨졌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장비 없이 맨홀 내에서 저산소 상태로 일을 하다 숨을 거둔 겁니다. 사고 당시에
매놀 안에 그 산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였다는 걸 알다가 알았더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안전 교육을 하고 미리 이제 고지를 해줬었다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4월 경기도 부천의 한 공장에서는 금속 탱크가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매년 약 8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2021년 산재사고 사망 만인율은 0.43, 노동자 10,000명당 0.43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겁니다. 2022년에만도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재해로 432명이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특히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산업재해 관련 민원은 7,423건으로 3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노동계는 산재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로 부실한 관계법령을 꼽았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들을 지켜주기에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사업장 내 안전 강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몸담고 있는 노동자 수는 약 780만 명,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산업재해로 828명이 사망했는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351명, 5인 미만 사업장이 317명입니다. 전체 산재 사망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0%입니다. 가장 사고가 많이 나고 전체 산업의 90%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빨리 5인 미만, 50인 미만 작은 영세 사업장들 법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근본적인 사고 예방으로 가지 않으면 또 똑같은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들은 일을 마치고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난달 25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던 대구 북구의 농산물 도매 시장은 조금씩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기 공급이 되지 않는 데다 과일을 보관할 곳이 없다 보니 상인들은 여전히 걱정입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3일 오전에 찾은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나란히 설치된 천막 앞으로 과일을 실은 지게차와 수레가 오가고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화재 피해 상인들을 위해 마련된 천막 점포에는 가게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상인들은 저마다 주문받은 물품을 차에 싣고 물건을 옮기는 등 다시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태산입니다. 대구시는 화재 발생 후 사흘 만인 28일 도매시장의 거래 실적이 화재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했지만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는 딴 세상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10%만 보면 됩니다. 100%에서 10%. 완전 막 물건 살 것도 놔둘 데 없어가지고 못 놔두는 거예요. 지금 한 1년은 완전 막 장사 안 한다 생각해야 돼요. 이 상황 됐어. 거기다 아직까지 임시 점포만 설치됐을 뿐 전기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이른 새벽부터 장사 준비를 하는 상인들로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깜깜하죠. 깜깜하면 이제 유름등이나 뭐 이렇게 읽어봐서 충전해서 쓰는 노트북에 충전해서 쓰는 그런 걸로. 한 분은 수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자가발전기 돌려서 쓰는 걸 하든가. 천막 뒤편 등 공간이 있는 곳마다 과일과 채소 상자가 쌓여 있는데 비가 오거나 지금보다 날씨가 더 추워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한편 아직까지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소방안전본부는 화재 피해액 산정을 위한 피해 내역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봉화군의 광산 갱도에 고립된 2명의 작업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3일 오후 4시 브리핑에서 천공기 2대가 노동자들의 대피 예상 지점까지 구멍을 뚫는 데 성공했고 내부에 내시경 장비를 넣어 확인했지만 작업자들을 찾지 못했다며 구멍을 통해 미음과 의약품 등을 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는 천공기 총 10대가 투입돼 다른 지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구조당국은 갱도 내부에서 통로 확보 작업을 펼치는 동시에 음향 탐지기를 이용한 생존 신호 탐색도 펼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석사의 2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모두 품은 안양루와 범종각을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으로 향하는 길. 범종각 아래를 지나자 기둥이 늘어선 안양루 뒤쪽으로 무량수전이 액자처럼 펼쳐집니다. 부석사의 입체적인 아름다움을 만드는 안양루와 범종각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건축사적으로는 조선 중기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누화 진입 형태의 그 전각들입니다. 부석사는 무량수전과 안양루와 범종각이 예전 모습 그대로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물로 지정돼서 안양루는 부석사 무량수전으로 향하는 마지막 문이자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누각으로 1576년 사명대사가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붕을 받치는 사슴뿔 형태의 화려한 공포가 눈을 사로잡고 누각 내부에는 건립 당시에 그려진 벽화와 천장의 단청 등이 남아 있습니다. 무량수전과 안양루의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볼 수 있는 범종각은 측면이 정면보다 긴 형태로 사찰의 좌우에 배치되는 일반적인 종각과 달리 가운데서 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꽃 모양의 화반이 지붕을 높게 받치고 나무의 형태를 그대로 살린 용 2마리가 건물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범종각의 건축 양식과 화려한 표현 양식이 보물로서의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주시는 역사성과 미학적 가치를 가진 문화재를 지정문화재로 등재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존과 계승이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부석사가 갖고 있는 역사성과 미학적 가치는 매우 크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미 등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석사 경내에 각각의 문화재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그런 특별한 가치들에 주목을 해서 영주시가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석사는 안양루와 범종각의 보물 지정으로 국보 5건과 보물 9건을 비롯한 총 16건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3일 0시 기준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에서는 1,76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북에서도 2,6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대구는 13.5%, 경북은 32.6% 증가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대구, 경북 모두 30%대를 유지하고 있고 재택 치료자는 2만 1,000여 명입니다. 안동시가 미래 안동을 먹여 살릴 신성장 산업을 모색하는 제1회 안동 미래 신성장 산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안동에 있는 연구원과 세계대학의 산학협력단, 상공회의소와 기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각 기관들의 혁신사업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앞서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 재창조를 위한 비전 2030을 발표하고 국가혁신사업 선정을 위해선 연구원과 대학, 기업 간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